매우 바쁘실 텐데 우리 기후솔루션 이사이신 윤세종 변호사님께서 창구위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석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존 투자들도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석탄 화력 지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석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의 투자들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석탄 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금융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석탄 투자는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동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입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고요. 이런 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신 중국 정부가 참여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수출은행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무님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초초임기압 발전 기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에서는 초초임기압 석탄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고 친환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초초임기압 기술이라는 것은 석탄 보일러에서 더 높은 압력과 온도의 증기를 생산한다는 의미이고 발전 효율이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기존 기술보다 10% 내외의 개선이 있을 뿐 가스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결국 초초임기압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관점에서는 석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낙후된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2006년부터 독자적인 초초임기압 기술을 보유해 왔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초임기압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석탄 발전 시장이 더 이상 각국이 서로 진출하려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이 고효율 석탄 발전 시장도 지난 5년 동안에만 80% 이상이 축소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붕항 2호기 사업만 해도 중국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사업입니다. 결국 오히려 중국이 빠져나간 사업을 우리나라가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미리 좀 말씀해 주셔서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그 아래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매출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우리 은행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탄 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설비와 시공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90호기 같은 경우 KDI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시공사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시공사로 지정되어 있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신규 석탄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 사업에서 이탈할 예정입니다. 결국 건설비와 관련된 손실 위험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발전 산업은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산업과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신규 산업을 수주하는 게 3, 4년간의 일거리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총 3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공적 자금이 임시 방편 대신에 산업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 설비 투자 아니면 노동자 재교육에 사용되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충 질의 5분을 제가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석탄 발전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지금 에너지 전환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석탄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내에서도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고 외국에서도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결국은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거나 외국에서 배출되거나 그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석탄 사업 투자와 같은 중대한 실책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 수출입 원행장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마 뭐 수출입 원행장이 워낙 여러 군데서 이런 비판을 많이 들으셔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정부의 뭐 산업 정책 내지는 이런 거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아마 결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지적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 어쨌든 기재부나 또 산자부나 이런 쪽에 정확하게 의견들을 개진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출은행이 조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세종 변호사님 그 답변을 들으시고 또 혹시 각오를 할 것 그 소감을 좀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그 석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려가고 있듯이 개도국 정부도 그렇게 그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도국에서 발전소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고 국가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베트남의 경우에 그런 전략 개발 계획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을 그렇게 2배로 늘리더라도 석탄 발전의 비중을 그렇게 단기간 내에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석탄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개도국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엄청난 이 온실가스 배출 이런 걸 다 선진국이 해놓고 네.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규제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인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셨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석탄 화력 발전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자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관계 기관과 대책이 할 때 꼭 이렇게 이 기재위 국감에서 그런 문제 제기, 지적, 비판 이런 게 있었다는 점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잘 전달을 읽고 하도록 남은 하겠습니다.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